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강학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최주용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화성고가 어제 수학 시험을 봤는데요. 그 수학 시험에서 이제 오류 문항이 2문항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의도가 좀 불분명한 문제들이 있어서 한번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소한 오탈자들도 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시험지가 굉장히 퀄리티가 이제 떨어져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40분이거든요. 3시 40분인데, 나 안 찍고는 잠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13번 문제는 좌표 평면 위에 직선 x 플러스 2y는 10에 대하여 원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를 대칭이동한 원 위의 점을 P라고 했고요. 직선 x 플러스 y-2는 0에 대하여 3x 플러스 y-1은 0을 대칭이동한 직선 위의 점을 Q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선분 PQ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명한 게 계산은 좀 생략을 하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요 원을 요 이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x-3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은 4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요 q라는 애는 x 플러스 3y-7은 0. 요 이제 직선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뭐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 보면은 얘가 이제 원이 이렇게 있고요. 중심이 3,6.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이제 원 위에 있는 점과 그 다음에 직선 위에 있는 점, 그들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는 뭐 요거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요 이제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수선의 발 떨궈줘서 요 중심으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요 반지름만큼을 빼주면 그만큼이 딱 최소값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최대값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제시한 답을 봤을 때 그 출제 의도라고 하면은 이제 요때가 최소고 지금 최대값은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요 원 위에 있는 점이 Q, 여기에 있는 점이 P 일 때를 최대라고 제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요 원 위에 있는 점과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는 무한히 계속 커질 수가 있죠. 왜냐면은 Q가 여기 있다라고 해도 요 Q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P가 쭉 여기로 옮겨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 있을 때가 더 길이가 길겠죠. 더 멀리 갈수록 더 길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PQ의 그 길이, 선분 PQ의 길이의 최대값 라지 M은 존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는요. 19번 문제는 지금 전체 집합 U는 X바, X는 105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고 그 부분 집합 S에 대하여 X바, X는 7K다. 그리고 K는 15 이하의 자연수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가조건에서 X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A가 X의 원소고 B가 X의 원소면은 A 더하기 B는 S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 A하고 B는 같지 않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그럼 원소의 개수의 이제 최대값이니까 최대한 많이 가져와야겠죠. 자, 그래서 많이 가져오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S라는 애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지금 K가 15 이하의 자연수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숫자들은 7의 배수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7, 그다음에 14, 21 이런 숫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7 곱하기 15인 105까지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가조건에야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나조건에서 A와 B가 이제 X의 원소래요. 네, 그리고 그 둘을 더했을 때 S가 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이 S라는 집합은 7의 배수 집합인 거잖아요. 그럼 7의 배수가 되지 않게 원소들을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기준으로 숫자를 한번 분류해서 써보면은 나머지가 1인 숫자부터 2, 3, 4, 5, 6, 그 다음에 나누어 떨어지는 친구들 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차례차례 써보면은 1, 2, 3, 4, 5, 6, 7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8부터 쭉 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05로 끝나겠죠. 마지막에 105로 이렇게 끝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104, 그 다음에 103, 그 다음에 102, 그 다음에 101,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99. 자, 이렇게 있을 겁니다. 마지막 줄에. 네, 그래서 자, 이제 7의 배수가 되지 않게 가져와야 되는데 그 7의 배수가 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가져와야 될 것 같냐면 나머지 기준으로 숫자를 분류해놨으니까 보기 편한 게 나머지의 합이 7의 배수가 되지 않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3이랑 4 두 개를 더해보면 7의 배수가 되죠. 그 다음에 3이랑 102 두 개를 더하면 105가 되기 때문에 7의 배수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나머지가 7의 배수, 즉 7이 되는 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3이나 4를 가져왔을 때, 2나 5를 가져왔을 때, 마지막으로 1이나 6을 가져왔을 때가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 3세트랑 4세트 이 둘 중에서 하나만 가져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이제 4, 5, 6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싹 가져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요 한 줄, 한 열에 있는 숫자의 개수가 15개이기 때문에 15, 15개가 돼서 45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7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또 하나 더 있는 게 어떤 상황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요 애초에 7의 배수인 애들, 애초에 7의 배수인 애들은 7의 배수 2개를 더하면 7의 배수가 되죠. 2개를 더하면 7의 배수가 된다는 건 하나는 가져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가져와도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105 하나 가져오게 되면은 여기 있는 숫자들하고 더해가지고 7의 배수가 되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한 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시한 답은 46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맹점이 뭐냐면이 지금 이 S라는 집합은 그냥 단순히 7의 배수 집합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7의 배수 집합이 아니라 15 이하의 자연수라는 조건이 걸려있고 S라는 집합에 들어가는 가장 큰 원소는 105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맹점이 뭐였냐면은 지금 요 105보다 하나 뒤에 있는 하나 앞에 있는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98이죠. 근데 내가 98이랑 105를 가져와도 두 개를 더하면 7의 배수지만 105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S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요 이제 98이라는 숫자는 7 곱하기 14인 거고 그 다음에 105라는 숫자는 7 곱하기 15인 거죠.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한번 쭉 내려가 볼 수 있을 것 같냐면 쭉 가서 7 곱하기 7에 해당하는 7 곱하기 7에 해당하는 49랑 그 바로 다음에 있는 7 곱하기 8에 해당하는 56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105라는 숫자가 7 곱하기 15이기 때문에 내가 49까지 가져와 버리면은 요 49랑 56을 더하면은 105가 돼 버리죠. 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56부터 98까지는 가져와도 두 개를 더했을 때 105를 초과해 버리기 때문에 이 나조건이 위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7 곱하기 8부터 7 곱하기 14까지 총 7개의 숫자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답은 최대값은 이제 5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오류 문항이 있었고 요 13번 문제가 5.3점, 그 다음에 19번 문제가 5.7점이기 때문에 이게 11점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저는 오답 처리가 돼버리면 11점이 날아가서 이제 가장 큰 높은 점수가 89점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성적표상으로 좀 보기가 좋지 않죠? 네. 100점이라는 그 메리트도 없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출제 의도가 조금 불분명한 문제들. 어떻게 보면은 12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억까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12번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18번 같은 경우에는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문제예요. 만약에 이제 18, 13, 19 방금 봤던 문제들까지 해서 그 세 문항이 없었으면은 12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시험지가 좀 이제 조악한 시험지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12번도 한번 언급을 하고요. 좀 18번의 디테일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요. 지금
점 A라는 애가 있는데 요 A는 2,A고요. 얘를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x-2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4라는 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3을 중심으로 하고 x축에 접하는 원이 서로 외접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x-b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9. 자, 얘가 이제 서로 외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두 중심 사이의 거리 b-a 제곱 더하기 3-a 제곱의 루트 얘에다가 이제 두 반지름의 합인 5 이렇게 우리가 관계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점 A, B를 지나고 X축과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을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이 이제 반지름이 2고 Y축에 접하는 이런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3이고 이제 X축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외접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중심 기준으로 또 요 중심 기준으로 Y축에 평행하게 선 그어주고요. 또 각각의 중심을 기준으로 X축에도 평행하게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요 점의 이제 좌표가 2,A고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B,3이기 때문에 요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는 절대값 B-2 곱하기 절대값 3-A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값을 붙인 이유는 조금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출제 의도가 궁금하다라고 하냐면은 대부분의 아마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뭘 생각하실 거냐면은 산술기하 평균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얘가 이제 값이 관계식이 정해져 있고 얘가 최대가 될 때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누구나 산술기하 평균을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시험 범위에는 명제, 절대부등식 단원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을 써서 푸는 문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너무나도 쉽게 풀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냐면 이 차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의 값을 이제 k다라고 놓고 그래서 지금 절대값 b-2라는 애가 절대값 3-a분의 k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네, 얘를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식이 그러면은 제곱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은 3-a의 a분의 k의 전체 제곱 더하기 3-a의 전체 제곱 이렇게 있고 얘가 이제 25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3-a의 제곱을 이제 t라고 치환하고 요 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t제곱 마이너스 25t 플러스 k는 0 k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 값은 실수여야 되니까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얘는 뭐 이제 하나의 다른 풀이로서 한번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니까 사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조금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엇갈릴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1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는요. 자,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점 A는 0,1, 그 다음에 B는 3,0이 주어져 있고요.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3x 플러스 3분의 20 위에 점 P에 대하여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A라는 애가 이제 0,1.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이제 3,0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3x 플러스 3분의 20. 얘는 이제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네,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충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3x 플러스 3분의 20.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자, 얘의 최소값을 이제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요 이제 위에 있는 P
요 P라는 점의 좌표를 P, P제곱 마이너스 3분의 13P 플러스 3분의 20이라고 한번 나올게요. 네. 이제 뭐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얘가 이제 PA의 제곱이랑 PB의 제곱을 직접 이렇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A에 관한 4차식이 나오죠. 4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최대 최소는 지금 당장은 교육과정 안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이건 이제 화성고 기출 문제에도 있었던 문제고 그 다음에 시중 문제집의 고난도 문제집에도 충분히 볼 수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이제 중선 정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AP제곱 더하기 BP제곱. 지금 P값이 움직임에 따라서 AP의 길이도 달라지고 BP의 길이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 하나를 고정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AB의 중점, 요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그 M의 좌표는 이제 2분의 3, 2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선 정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선 정리를 사용하면은 2 곱하기 그 AM의 제곱 더하기 PM의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AM이라는 건 이제 A와 M 자체는 정점이기 때문에 길이가 고정돼 있죠. 그래서 지금 AM의 길이는 2분의 루트 10이 되는 거니까 얘를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은 4분의 10이 돼서 2분의 5가 될 거예요. 이제 요 값은 고정돼 있는 거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뭘 찾아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요 PM의 최소가 될 때 PM의 최소값을 찾아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PM의 길이의 최소값은 어떻게 찾을 거냐? 당연히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공식을 이용하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P에 관한 4차식이 되기 때문에 4차식으로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는 없을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바로 원입니다. 원이라는 게 이 정점으로부터 길이가 같은,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 M을 기준으로 하는, M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싹 그리다 보면은 이게 어떤 순간이 올 거냐면은 얘가 요 원이 요 이차함수에 접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렇게 접하는 순간.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올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그 접하는 순간에는 2차 함수와 원이 접하고 있으니까 그 접하는 순간에 얘가 이제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통과를 할 거거든요. 접선이 통과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접선과 그 다음에 요 PM, 선분 PM이 수직하겠죠. 네. 접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수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PM이라는 그 직선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접선이 수직하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이제 PM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은 PM의 기울기는 P-2분의 3 그 다음에 P제곱 마이너스 3분의 13P 플러스 3분의 20에서 2분의 1을 빼준 값 얘가 이제 PM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PM의 기울기가 되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얘 역수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부 붙여서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분의 13P 플러스 요거 계산만 좀 해줄게요. 그럼 6분의 37이 되고 P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P제곱 마이너스 3분의 13P 플러스 3분의 20을 지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P 더하기 P제곱 마이너스 3분의 13P 플러스 3분의 20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접선이 이 2차 함수와도 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을 연립해 가지고 이제 판별식을 쓰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도 복잡하죠, 계산이.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냐? 스타트는 똑같아요. 얘와 지금 얘가 서로 수직, 요 선분과 지금 요 직선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그 수직이다라는 걸 좀 이용해 볼 수가 있는데 다시 그러면은 지금 이 PM의 기울기가 얘다라고 했으니까 요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미적분일에서 배우는 미분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 수가 있어요. 미분을 이용해서 구해보면은 요거는 이제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그러면은 미분을 이용해서 해주면은
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2p-3분의 13이 되는 거죠. 2p-3분의 13. 그게 이제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얘 이제 p-2분의 3 분모에 있는 숫자 넘기고 쫙 전개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요건 이제 제가 계산한 걸 좀 갖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p 세제곱 마이너스 13p 제곱 플러스 9분의 289p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분의 254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숫자가 너무나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립제법을 쓰기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건데 이제 약간의 편법을 좀 이용해 볼 수는 있는 게 지금 여기 A의 x좌표가 0이고 B의 x좌표가 3이니까 그 이제 0과 3 사이에 있는 두 개의 숫자 1이랑 2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P에다가 이제 2를 집어넣어 보면은 얘가 이제 0이 됩니다. 그래서 P가 2일 때가 성립을 해서 그 P가 2일 때를 기준으로 답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네, 제가 이걸 혹시나 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혹시나 해서 하는 생각이 보세요. 지금 P가 2일 때 여기 한번 집어넣어 보면은 P가 2일 때 여기 집어넣어 보면은 4-3분의 13이 돼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이너스 3분의 1이 뭐냐면은 딱 AB의 기울기예요. 직선 AB의 기울기.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선생님이 요 이제 2차 함수가 있고 여기 AB가 있을 때 요 지금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를 요 이제 얘와 평행하게 접선이 그어졌을 때로 생각을 하신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8번의 문제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아까 첫 번째로 얘기했던 판별식을 써서 그 복잡하고 더러운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요 지금 AB와 평행하게 그어진 접선을 이용해서 AB와 평행하게 그어진 접선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건지 라는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오류는 없지만 풀이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복잡한 문제였던 거고요. AB와 평행한 접선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잘못된 풀인 거죠. 물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미분을 이용해서 푸는 풀이는 당연히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닐 거고요. 사실 저는 이 문제가 왜 출제가 됐고 뭘 물어보기 위해서 출제가 됐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드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13, 19번과 같은 이제 오류문항이라던가 이런 18번 같은 자칫하면은 교육과정을 조금 벗어나게 푸는 게 편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더욱이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요 시험지 같은 경우에 1번부터 한 11번 정도까지는 부교재인 마플 교과서에서 대부분 출제가 됐어요. 숫자를 바꾼 정도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반부 이제 중위권을 넘어서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 시점에 이런 12번이라던가 아니면 13번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면은 13번 같은 데서 문제를 잘못 쓰게 되면은 문제를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은 타임어택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멘탈이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18번 같은 문제라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오늘분양 19번 문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간을 잡아먹어서 사실상 이제 20번 같은 문제는 도전하는 아이들이 거의 극히 드물 법한 시험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선 문제들 중에 오탈자도 2개 정도 제가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항과 4번 문항에 이제 숫자 넘버링 위치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1, 2, 3, 4 이렇게 돼 있었는데 1, 2, 4, 3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학교다 보니까 물론 사교육이지만 가르치고 있는 학교다 보니까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학교고 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애정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험지가 나오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류문항 두 문항으로 인해서 100점이 아니라 만점자가 이제 89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과 상위권의 변별력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게 상위권으로 도약했을 때 이제 풀어줘야 되는 문제들에서 이런 오류 문항이 발생을 하면은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 불리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오류 문항을
오류를 캐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거죠.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뒤에 문제들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시험이라는 그 본디의 목적, 이제 성적을 판별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 또 그런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을 옆에서 이제 보듬어주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류 문항이 없어서 조금 잘 원활하게 시험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